짜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땅! 자, 아마도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58회 한능검 시험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아마 이제 앞으로 이후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한 달 전부터 매주 금요일 10시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태성 1TV, 유튜브 최태성 1TV에서 여러분들에게 코칭을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매주 금요일 만나시면서 공부도 좀 따라오시고, 따라오지 못하면 제가 이렇게 숙제도 내드리고, 혼도 내고, 그렇습니다. 예, 그때였다면 좀 자극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무난히 한능검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는요,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의 교재, 합격한 선배들이 이미 검증한 교재, 최고의 교재라고 극찬했던 교재입니다. 믿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교재가 왜 좋은지를 또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의 내용을 따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58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제 경향을 보면요. 이번 58회는 정말 다행이었죠. 쉬웠어요. 앞에 57회 시험이 역대급으로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기본 시험이 이렇게 어려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역시나 보정하더군요. 너무 어렵다 보니 보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요, 굉장히 무난하고요. 57회 시험에 비해서 쉬웠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운이 좋으신 겁니다. 자, 근데 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운이 좋다기보다도 이 시험 난이도가 저는 기본 난이도라고 봐요. 이 정도로 계속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전근대와 근현대로 나누어서 볼 텐데, 기본적으로 전근대와 근현대가 30문항, 20문항, 요 정도 비율입니다. 요 정도 비율이 3대2 비율이에요. 이번에도 이제 전근대에서 29문항이 나왔습니다. 선사의 2문항, 고대 8, 고려 8, 그리고 조선 11문항. 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이 중에서 선사 빼고, 그러니까 27문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정치 파트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고, 문화 파트가 압도적. 그죠? 정치와 문화에서 한능검은 승부가 나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는 좀 이렇게 비중이 낮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근현대 시기 한번 볼게요. 근현대는요, 총 21문항인데 개항기 5, 일제강점기 9, 현대사 6문항. 조금 이번에 일제강점기 문제가 좀 더 많은 모습이었는데 일반적으로 근현대는 좀 비슷비슷하게 문항수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난이도별 출제 비중 킬러 문항. 우와. 11번, 30번, 41번. 제가 볼 때 50번도 좀 어려웠는데. 네. 킬러 문항이 좀 있긴 있지만 뭐 여러분들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에 있는 판서 공부만 하셔도 충분히 이 기본 4급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좀 자신감을 불러드리기 위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재가 최고의 교재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제가 박스를 친 거는요, 이제 문제에서 키워드로 제시가 될 것이고, 이게 제시가 되고 답지는 이것을 고르는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재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달돌칼, 지금 청동기 시대네요. 그죠? 계급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했던 청동기 시대 반달돌칼을 사용했다는 키워드 중에서 비파양 동검 이런 답지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은 계급, 반달돌칼, 청동기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 모습으로 오른 것 비파양 동검. 이렇게 고르라는 문제예요. 아까 봤던 그 판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경이 널리 보급된 시기는 고려시대고요. 가락바퀴 처음 등장은 신석기고요. 동굴 막집은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군장은 읍군 삼로, 민면을 이제 있었구나. 이런 어떤 키워드를 주고 이 나라 어떤 나라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옥저. 이런 어떤 문제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공부하시면 바로 풀리겠죠. 읍군 삼로, 민면을 이제 가족 공동 무덤. 정답은 네, 옥저. 4번 이렇게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보니까 지금 광개토 대왕이 지금 나왔고, 장수왕 때 이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모습들, 광개토 대왕이 외를 격퇴시켜주는 모습들, 그리고 살수대첩,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거 뭐 순서 묻는 것 같은데요. 광개토 대왕이 먼저고, 장수왕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지금 다 4세기, 5세기, 7세기 쭉 시대를 지금 벌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공부했어요. 이렇게 순서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죠? 공부 쭉 하면 자, 일어난 순서대로 신라 내무당 구원 아까 있었죠? 신라 내무랑 내물말이간 구원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평양성으로 새로운 도, 평양성 도, 이게 두 번째네. 그죠? 그 다음에 사실 이거 세 번째. 그럼 뭐 나가다 짠 그런 문제. 그냥 뭐 개념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성왕이 사비천도를 했고 진흥왕. 진흥왕 문제네요. 진흥왕. 네. 진흥왕과 성왕이 이제 함께 고구려를 쳐서 한강을 수복했던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성왕이 사비, 부여로 천도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수도를 지금 사비로 옮긴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은 바로 성왕이라는 것. 성왕의 업적이 뭐다? 한강유역 회복이라는 것. 네, 아까 봤던 그 내용이네요. 성왕이 한강. 요거 자료 주고 요거 답지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이거 공부 딱 해놓으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되겠네요. 동지인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백제 근초광이고요. 고흥 서기는 백제 역시 근초광. 동진 불교 받아들인 건 침류왕이죠. 침류왕. 백제 침류왕이고요. 여기 이제 백제 근초광이고요. 대야성을 공격했던 것은 백제 의자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신라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뭐 울산항, 이게 지금 국제무역항으로서 지금 교역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청해진도 지금 보이고 그러니까 신라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라 요거 이제 주고 이거 어떤 나라 물어보면 이게 신라예요. 뭐 청해진 주고 뭐 신라예요. 물은 다음에 그 나라 사회생활 모습 골프 문제. 요거 답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로 보이네요. 가보죠. 자, 왕성인 경주 월성. 네, 경주. 그죠? 월성. 자, 신라입니다. 신라. 경주니까. 그러면 경주 골프 문제. 신라. 그죠?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오도 양계. 이거는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빈민구제 진대법 고구려입니다. 정사암. 이건 백제입니다. 다음 문제는요. 보니까 금관가야. 김해에서 출발했던 그 금관가야. 그런데 답지는 변한 철. 네, 그래서 이제 김수로가 세운 이런 변한 철. 여기 연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구나. 이거 이제 배운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죠. 김해래요, 김해. 가야야, 가야. 그죠? 김해 대성농구, 가야야, 가야. 가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 철. 네. 낙랑과 외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이익을 얻었다. 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시장인 장시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이건 조선 후기 모습이죠. 시장을 감독하기 위한 동시전, 이거는 신라, 활구, 고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나당전쟁의 키워드가 뭐냐? 매소성 기벌포 전투다. 나당전쟁 주고 답지를 매소성 기벌포를 골라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신라가 당에서 맞서서 지금 어디에서 승리를 거뒀느냐. 그죠? 나당전쟁 누가 최종적으로 어디서 승리 거뒀느냐. 기벌포 전투. 매소성 기벌포 전투. 고르시면 되겠네요. 우금치 전투는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거고요. 진주성 전투는 요거는 뭐 진주대첩, 임진왜란과 관련되고요. 처인성 전투는 고려,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나왔던 전투.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중대성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발해.
발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발해를 세운 사람 누구? 동모산, 건국한, 대조영. 다 발해와 관련된 내용. 이 그래프를 이렇게 쭉 한번 저와 발해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문제도 가볍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중대성이라는 키워드니까 발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이니까 대조영, 동모산, 건국 그대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무역, 통일신라고요. 사출 또는 부여고요. 기인제도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신문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신문왕과 같은 내용에서 경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 신문왕이 여러 정책 중에서 국학을 설치했다. 이 신문왕의 개혁 정책을 쭉 공부하다 보면 답지 국학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자, 관료전 노급 나왔죠? 신문왕. 그러니까 답지는 몇 번? 네, 1번 국학설립.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배웠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대가야 정복은 네, 이건 바로 진흥왕. 독서 삼분과 신라 원성왕. 김원창의 난을 진압하였다. 김원창의 난은 이 신라,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말기로 들어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 시점에 등장한 김원창의 난이에요. 통일신라 초기를 보여주는 난이라면 김음돌의 난이 있겠죠. 그래서 김음돌의 난 신문왕 연결되고요. 김원창의 난은 훨씬 뒤쪽. 통일신라 말기로 들어가는 그런 분기점이 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이 되겠습니다.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신라 계승 뭐 부석사. 부석사 한번 좋죠. 주심포 양식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입니다. 영주, 배열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 나왔네요. 여기 배열림 기둥, 주심포 양식 키워드네, 키워드. 그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네, 정답은 부석사면 정답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배운 거 그대로 나왔죠? 그죠? 금산사, 법주사, 화엄사, 이건 모두 다 조선시대 때 지어진 건축물이고요. 특히 법주사 팔상전은요, 조선시대 그 목탑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시대 목탑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금산사 같은 경우에는 왜 견훤이 아들에게 의해서 유폐되었던 곳, 갇혀졌던 곳, 아들이 이 아버지를 여기다 가뒀죠. 화엄사 각항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공고 신라 멸망 신일, 공고 신일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공고 신일. 견훤과 왕건과의 어떤 그 항쟁 과정 속에서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나사의 시기 견훤이 후배째 세웠고 태조가 경순원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공산 전투와 고창 전투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사이에 견훤과 왕건이 싸웠던 공산 전투와 고창 전투. 자, 보이나요? 고창 전투 있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예요. 요 두 개. 예. 견훤이 세웠고, 여기 이제 신라가 이제 멸망했거든. 그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답지로 고르라는 문제. 요 흐름을 쭉 따라오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연개소문이 천리장성을 쌓았다. 아이쿠. 이거는 이제 고구려죠. 최영의 요동정벌은 이거 고려로 가야 되고, 이순신은 조선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광종 고르는 건데 광종이 과거제 시행했으면 노비안건법 이 두 개는 그냥 자석처럼 붙어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왕의 업적 쌍기 과거제 업적으로 오른 건 노비안건법. 바로 그러면 되겠습니다. 훈요 10조 태조 왕건이고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거 그 당시 무신정권 때였죠. 최후에 의해서.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기철, 친원파, 숙청은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고려 경제 문제인데요. 지금 경종 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던 토지제도 전식과 고려의 토지제도를 지금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경종 때 처음 시행되었고요. 전지와 시지를 차등지급한 것은 바로 전식과 답지를 고르시면 되겠네요. 과전법은 조선의 토지 제도가 되고요. 납속책은 뭐 곡식을 내고 양반이 되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때 양반도 포를 내라, 옷감을 내라
라고 하는 제도 흥선대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을 지금 묻고 있네요.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강감찬의 귀주 대첩을 주고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까지 주었다.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하네. 다음 상황이 일어난 시기. 묘청의 석영천도 운동.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무신정민 이전이잖아요. 그죠?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2번. 자,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천태종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의천을 고르는 문제인가 보다. 아우, 이거 뭐 공부했으면 바로 풀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천태종이라는 키워드 나왔으니까 이 인물은 의천. 아유, 너무 쉽다. 자, 원효는요. 원효는 통일신라, 신라의 승려고요. 진울은 이제 고려는 맞는데 보조국사인 조계종이죠. 희심은 유교와 불교의 공통점이 있음을 알린 진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자, 보빙사는요, 미국에 간 사절단입니다. 보빙사는 미국에 간 사절단. 그런데 옳지 않은 거 중국과의 교류? 장보고 법화원 중국 오케이. 이재현 만권당 원나라 교류 오케이. 박지원 연행사 청나라 오케이. 보빙사는 미국이라니까. 네, 이거 완전히 사실 1번, 2번, 3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빙사는 이거 뭐 공부를 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튄다. 너무 튄다 이거는요. 옳지 않은 거니까. 자, 다음은요. 여진족이 쳐들어왔을 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었다. 거기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요거 이제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보지요.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은 네, 별무반을 만든 사람 윤관이 되겠습니다. 윤관, 별무반. 그래서 동북군이 답지구나. 네, 동북구성을 축조했다. 이게 답지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뭐야? 가해 활동으로 옳은 것? 윤관? 정답은 동북구성. 네, 그러시면 됩니다. 강동 육주는 서희와 관련이 있고요. 쓰시마섬 정벌, 조선 세종 때 보냈죠. 이종무. 쌍성 총관부 수복은 네, 바로 공민왕 때입니다. 고려 시대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고려의 경제 파트에서 고려의 물가 조절 기관이 어디냐면 상평창이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은 물가 조절하는 기관, 개경서경 12목 고려시대. 그러니까 정답은 띠리리리리 상평점. 항상 가격을 평평하게 똑같이 만드는 창고.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1번 중망은 고려시대 때 그 무신들의 회의기구고요. 어사대는 관리감찰기구. 고려시대 관리감찰기구. 식목도감은 무슨 예식, 의식 같은 거 행할 때 차례를, 순서를 정하는 그런 귀족회의기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지금 왕자의 난, 육조 직계제.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실수한 게 뭐냐고요? 호패법이래요. 요거 이렇게 패키지로 공부를 딱 하셨으면 답지를 이렇게 고르는 문제인 듯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왕이 없죠. 왕자의 난 있고 육조 직계제. 왕자의 난, 육조 직계제, 태종. 그러니까 정답은 호패법. 이렇게 고르는 문제 같네요. 그죠? 이렇게 쉽습니다. 이렇게 풉니다. 탕평비 건립은 영조고요. 현량과 실시는 중종이고요. 훈민정음 창제는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세종 때네. 또 세종이 업적을 묻는 문제네. 사군 육진개척하잖아요. 그죠? 특히 육진개척에서는 이 김종서가 활동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때 세종의 업적으로 있는 게 뭐냐? 칠정산을 답지로 골라라 라는 그런 문제네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김종서, 육진, 세종을 알 수 있고 세종이 무엇을 했을까요? 칠정산 편찬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장용령, 정종, 경국대전 완성, 성종, 나선 정벌 단행, 효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여기는 지금 교육과 제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세계유산이랍니다. 이게 다 배웠단 말이에요. 서원이라고요.
교육제사 세계유산. 와. 교육제사 세계유산. 다 나왔어.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죠. 그죠? 향교, 성균관, 사박당은 모두 국가에서 세운 곳이에요. 네, 국립이죠. 서원만 사립이죠. 향교는 지방교육기관이고요. 성균관은 중앙교육기관, 서울에 있죠. 사박당도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 의병을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병. 의병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곽재우. 홍위 장군 곽재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밑줄근 의병장으로 오른 것은 붉은 옷, 홍위 장군, 곽재우. 이건 너무 쉬운데 곽재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조헌, 고경명, 정문부 모두 다 조선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병장들입니다. 조헌과 고경명 같은 경우는 특히 금산 전투에서 끝까지 항쟁했던 그런 의병장들이고요. 정문부는 함경도 길주에서 활동했던 인물, 그래서 북관대첩과 관련된 그런 인물이에요. 정답은 홍위장군 곽재우가 되겠습니다. 자, 인조가 뭐 했냐? 인조. 뭐 병자호란 있을 때 삼전도에서 항복을 했던 그런 인물,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끝까지 항전한 그런 모습들, 결국은 막 항복했지만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했다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했대요. 병자호란 아닙니까? 병자호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그냥 뭐 우리 판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그냥 나옵니다. 양원수 정족산성, 이거는 이제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프랑스와의 싸움, 병인 양요고요. 김윤후, 이건 고려시대죠. 몽골과의 항쟁 속에서 나왔던 인물. 조명연합군 평양성 탈환은 임진왜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비변사의 기능이네요. 이게 지금 이 임진왜란을 지나가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내용들, 뭐 일기글에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임시기구였는데 국정총괄 정치기구 뭐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건데 비변사 있습니다. 자, 양난을 계기로 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가 되었대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비변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의정부에서 지금 비변사로 권력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 지금 임진왜란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죠. 판서에서 지금 분명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비변사입니다. 사원부는 관리 감찰기구고요. 의금부는 왕의 직속 사법기구고요. 홍문관은 왕의 어떤 그 경연, 왕과 토론하는 어떤 그런 자리를 주관하는 부서. 모두 조선시대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1년에 한 필 반으로 깎아주는 거잖아요. 뭐 어장세, 염세 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 제도를 바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 이걸 고르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공부하면 뭐 금방 풀리겠네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니까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라. 어장세, 소금세로 보완하겠다. 답은 뭐 이분 영조네, 영조. 그죠? 영조의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시행되었고요. 영정법은 인조 때 시행되었고요. 직전법은 세조 때 시행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추사참은 김정희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인가? 어떻게 문제를 냈을까? 신기하네. 추사체? 누구냐고? 김정희. 그냥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허목은 예성 논쟁 때 활약했던 남인 계열이고요. 송시열은 예성 논쟁 때 서인 쪽과 연결이 됩니다. 최재공은 정조 때 활약했던 그런 인물이고요.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지금 뭐 백낙신, 유계춘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과정 속에서 나왔던 임술 농민봉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주에서 출발했죠. 이 임술 농민봉기를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 삼정 이정청을 만들게 됩니다. 요거 공부하시면 뭐 금방 풀릴 겁니다.
가볼게요. 밑줄 그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백낙진이 경상 우병사로 있을 때 백성에게 마구잡이로 세금을 거두어들였고 참지 못해서 행동에 나섰다. 유교추이즘 등장했죠. 바로 이건 임술농민봉기고 삼정 이정청을 답지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남접과 북접이 논산에서 연합한 것은 동학농민운동이고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에는 갑신정변이고요. 청군에 의해 흥선대원군이 탱진으로 납치가 된 것, 이것은 바로 이모군란 때 벌어졌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상평통보하면 조선 후기지 뭐. 조선 후기 볼 수 있는 문화적인 모습으로 판소리 공부했잖아.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뭐야? 감자도 팔고 고구마도 팔고. 상평통보. 감자 고구마 다 이 조선 후기 때 들어온 거거든요. 상평통보 환영. 재밌는데 이거? 조선 후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조선 후기니까 판소리 고르란 이야기예요. 3번입니다. 국자감 8관은 고려시대 볼 수 있고요. 삼별주도 고려시대 볼 수 있겠네. 조선시대 하나밖에 없네요. 3번입니다. 자,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체결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 뭐 요거 공부하면 또 문제 풀 수 있겠죠. 과목입니다. 운요 사건을 빌미로 맺은 조약. 와, 진짜 강화도 조약. 너무 쉽다. 그죠? 한성 조약은 요거는 이제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죠. 갑신정변과 관련이 있고요. 정미 7조약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맺은 조약입니다. 한 말에 1907년도에 맺은 조약입니다. 군대가 해산되죠. 제물포 조약은 이거는 역시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요. 이모군란과 관련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최익현입니다. 이 최익현이 매번 활동을 해요. 을사의병 때도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도 반대했던 그런 내용도 최익현. 그죠? 예. 근데 이 최익현은 외양일체론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개항을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최익현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최익현이 등장했는데요. 을사늑약의 항거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또 요구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최익현 갑니다. 정답은 외양일체론을 주장함. 최익현의 어떤 내용을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북학의 박제가고요. 신흥무관학교 뭐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뭐 이회영이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시일야 방성대곡 장지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니까 지금 이모군란이네요. 99인들 차별 속에서 일어났던 이모군란, 그 결과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야? 이거 공부했으면 또 풀겠는데요. 99인들 이모군란의 결과로 옳은 것, 우와! 청의 내정 간섭 심화. 이거 이 정도는 풀어야죠. 그죠? 다 있으니까. 집강수 설치는 동학농민 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사시찰단 파견. 자, 이 조사시찰단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일본에 파견된 개항하고 나서 일본에 파견된 거고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외교장각 도서 약탈은 요거는 이제 병인 양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와의 싸움이었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를 열었던 곳은 어디? 독립협회다. 독립회의 활동을 딱 배웠는데 역으로 답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인가 봅니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이 단체는 어디다? 두둔두둔 따단 독립협회. 와, 얼마나 풀 수 있어요? 보안회, 황무지개항 반대운동, 신민회, 애국개몽운동단체죠. 대한자강의 애국개몽운동단체, 특히 고종의 강제퇴위에 반대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일제강점기 정책을 묻는 문제인 듯 합니다. 회사령이 시행되었을 때 그때 일제의 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뭐 이렇게 고르는 문제로 보입니다. 네, 회사 설립, 회사령 나왔죠? 10년대.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공실제는 주로 3, 40년대 후반, 남면 북양 정책 3, 40년대, 남면 북양 정책 3, 40년대, 농촌진흥운동 30년대. 그죠? 그다음에 4번입니다. 자, 3.1운동의 어떤 활동들이에요. 네, 연통제, 독립공채, 뭐 이런 내용들. 3.1운동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무슨 활동을 했느냐. 그죠? 네, 이런 활동을 했네요. 연통제, 독립공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구미위원부도 있더라. 자, 요거 이제 공부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정부의 활동, 3.1운동 계기로 수립되었다. 옳지 않은 거네,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네. 오, 뭐야. 연통제, 독립공채, 구미위원 다 했잖아. 대한민국 국제는 이건 대한제국에서 한 거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도교, 동학이 바꾼 거예요. 이름을 바꾼 건데, 뭐 만세보 이런 것들을 활동했던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천도교가 어린이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파 방종환 선생이 천도교도예요. 예. 그래서 어린이 역시 똑같이 차별대우하지 말아달라라는 걸 주장하면서 어린이란 단어도 만들고 어린이날도 그래서 만든 겁니다. 자, 천도교를 고르라는 문제 같아요. 어린이날, 개벽, 손병희, 동학. 여기 동학계승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 키워드네. 동학계승. 그죠? 천도교. 네. 옳은 것 천도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종교는 단군을 믿는 거고요. 원불교는 새생활운동, 일제강점기 박중빈이 만든 종교고요. 천주교는 뭐 서학으로 들어왔던 그런 종교. 3번입니다. 자, 봉오동 전투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홍범도 장군. 이게 문제인가 봅니다. 네, 봉오동 전투 등장을 했고요. 정답지는 두둥두둥 홍범도 장군을 고르는 문제였네요. 와.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 전투, 양세봉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 지청천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특히 이제 한국 광복군과도 연결되지요. 정답은 홍범도 4번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평양에서 시작된 운동이네요. 1920년대 그 운동을 우리는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합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이에요. 네. 자, 보니까 평양 나왔어. 우리 거 사자. 국산품 애용운동 나왔어. 그러면 이 운동은 무엇이다? 평양 시작이니까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베르나르드 운동은 요거는 이제 그 민중 속으로 요거는 이제 그 문맹퇴치 운동과 관련이 있고요. 문자보고문도 역시 마치 문맹퇴치 운동, 민족주의 진영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용. 정답은 3번입니다. 김원봉 하면 의열단 아니겠습니까? 김원봉 하면 의열단. 김익상, 김원봉 다 의열단 연결되는 문제. 김원봉, 김익상 이 조직은 무엇이다? 바로 의열단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쉽다. 그죠? 중광단은 단군, 대종교와 연결이 되고요. 흥사단은 미국에서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었던 조직이고요. 한인 애국단은 백범 김구가 조직이 되었던 이봉창과 그리고 윤봉기를 중심으로 만들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게 민족 유일당 운동 아니겠습니까? 민족 유일당 운동 하면 딱 나오는 조직이 뭐냐? 신간회. 공부를 하면 다 나오네.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신간회. 민족 유일당 이 단체 뭐냐고요? 툭툭 답이 나오는데요. 신간회. 그죠? 와. 토월회는 연극 관련된 조직이고요. 대한광복회. 요거는 이제 1910년대 비밀결사 박상진이 주도했죠. 조선어 학회. 30년대 40년대 활동했던 조선어 지키기 조직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일제강점기 정책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30년대, 40년대 그 내용이 되겠네요. 국가총동원법도 나오고 뭐 한국시민서사 암송도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라 라는 문제죠. 네, 전쟁 이후니까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좌우합작위원회.
신한 청년단, 여운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운동, 좌우합작 운동 주도했던 인물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운형, 그 다음에 김규식. 주도했던 인물, 대표적인 사람은 두 사람을 딱 들 수 있습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네.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결성 목적이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준, 이상석, 이휘종, 암태도 수작쟁이. 이건 일제강점기 1920년대예요. 서태석 같은 분이 좀 주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건 이제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인천 상륙작전, 중국군 개입, 반공포로 석방, 정전협정 이런 내용들 쭉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정전협정이네요. 6.25 전쟁이네요. 그죠?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네. 거제에서 방공포로 석방.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이건 전쟁 중에 있었던 게 아닌데. 그죠? 네. 중국 개입. 인천. 정답은 2번이네요. 미소공동위원회는 광복 직후 그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열기로 했던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위원회입니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4.19 혁명, 이승만이 하야했던 민주화운동이 뭐냐? 4.19 혁명이다. 아이고, 네, 3.15 부정선거 하야 이승만 대통령. 맞네, 여기 지금 뭐, 그죠? 3.15 부정선거 이승만 하야. 이게 뭐냐? 4.19 혁명이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고.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정부,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의 진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자, 이 문제는 지금 한일 수교와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박정희 정부 때인데요. 네, 경부 고속도로 나오고요. 모두 요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박정희 정부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박정희는 뭘 했냐? 경제개발 5개 정기의 답지를 고르나 보다. 이거 공부했으면 딱 답이 나오겠네. 그죠? 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 경부 고속국도, 베트남전 파병 다 나오네요. 그죠? 박정희 정부, 네, 정답지는 네, 경제개발 5개 정기회 고르시면 되겠네요. 삼저 호황, 전두환 정부,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FTA, 노무현 정부 2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정부가 뭐냐? 김영삼 정부라는 얘기인데, IMF 사태, 금융실명제 김영삼. 공부했으면 금방 풀리겠는데, 자, 금융실명이 나왔습니다. IMF. 그러니까 누구? 바로 김영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쉬워요. 예,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죠? 툭툭툭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요거는 이제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있었던 이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 때 뭐 개성공단 뭐 이런 합의를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기 개성공단도 방문도 하고 좀 그러죠. 요 앞에 김대중 정부를 좀 승계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노무현 정부 요 공부한 상태에서 개성공단을 뭐야, 이 사진도 나왔는데 그죠? 통일 노력, 14남북 정부, 이게 노무현 정부잖아요, 그죠?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가족 최초 상복은 전두환 정부, 남북 기본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노태우 정부입니다. 4번입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뭐 고려시대 때 만적의 난, 노비, 그다음에 형평운동, 일제강점기 백정이 주도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소청운동은 서울이 주도했던 운동들, 노비라든지 백정이라든지 서얼들이 지금 등장하는 문제인데, 순서를 묻고 있구나. 그러면 뭐 이거 조선 후기니까 서울은 조선 후기, 백정에 대한 차별, 이거 일제강점기, 그죠? 일제강점기, 이거 이제 일제강점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왕후장사, 만적에는 고려시대잖아요. 제일 먼저겠네, 그지? 그러니까 가 조선시대니까 다가 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흐름만 찾으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는 우리 땅 고르는 문제군요. 독도. 그죠? 아, 이걸 그냥 고르면 돼? 독도. 와. 이게 난이도 중요한 난이도 하지, 이거는. 네. 네. 진도에서는 왜 고려시대 몽골과 싸웠던 진도 용장성이 있죠. 거제도는 6.25 전쟁 때 이 방공포로 거제 포로 수용소 연결되고요. 방공포로를 풀어줬죠, 여기서. 흑산도는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그 자선 어보 유배 시제에 썼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나라 민속놀이. 이게 문제야 지금? 이거 제기차기잖아, 제기차기. 허허, 제기차기. 모르나 여러분들은? 어려운가? 널뛰기는 뭐 그냥 시소 같은 거 타는 거. 비석치기도 이거 돌멩이 서로 치는 건데 이거 알런가 모르겠네. 쥐불놀이는 이제 정월 대보름 오기 전에 이렇게 불 지르는 거예요. 논밭에다가 이렇게 뱅뱅 돌려가지고 불 지르는 그런 내용도 쥐불놀이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는 전 좀 어렵다고 봤어요. 이게 물론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지역사 문제가 여러분이 좀 어려운 그런 문제거든요. 뭐 직지심치 요절 흥덕사가 청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민정문서가 발견된 곳이 이제 민정문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 서원경. 그렇죠? 서원경. 이게 다 청주입니다. 청주. 자, 학생들이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서원경이 이제 청주예요. 구주 5소경 중에서 서원경이 청주입니다. 신라 촐랑문서, 고려시대 직지와 흥덕사.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청주 고르는 그런 문제. 조금 어렵죠? 네, 50번 문제 저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난이도 중보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58회 기본 해설을 마쳤습니다. 문제가 뭐 개념 시간에 여러분 공부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기본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한번 가져보고요. 기본 여러분들 개념서 꼼꼼히 공부하셔가지고 꼭 4급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